자, 이어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연현상에 따라서 꽃이 찬란한 꽃밭을 이루는데 겨울 내내 바닥에서 묵은 빨래 뭉치도 묵었다라는 얘기는 뭐니? 오래된 겨울비가 추워서 빨지 못했던 그 바닥에 있는 묵은 빨래 뭉치도 풀려서 봄빛을 따라 나와서 뭐니? 산골짜기 겨울산에 겨울산에 뼈를 씻으면서 졸졸 흐르는 시냇가로 뭐가 가니? 빨래 뭉치가 가는 거예요. 묵은 빨래 뭉치가 가요. 어디로? 봄눈에 겨울 눈이 녹아 흐르는 졸졸 흐르는 봄의 시냇가, 따뜻한 시냇가. 그래서 묵은 빨래 뭉치도 시냇가로 간다를 통해서 봄의 생동감 이런 걸 보여주는 거가 되겠죠. 이해되니? 두 번째 시 보겠습니다. 자, 가까이 다가서기 전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는 아무것도 비울 수 없는, 자 볼게요. 이때는 요거에 대한 뭐니? 인식이었죠. 어떻게 보면 선입견. 겨울 들판은 내가 겨울 들판을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고 어떤 것도 피울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겨울 들판에 황량하잖아.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또 겨울 들판에 꽃이 없잖아. 피울 수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겨울 들판에 가졌던 나의 편견, 선입견이었어. 이 겨울 들판을 거닐었어요. 그런데 알게 된 거예요. 뭐를 알아? 매운 바람, 끝자락도 맞을만치 맞아. 바람을 자꾸 받으면, 자꾸 맞고 있으면 오히려 역설이죠? 따사롭다. 매운 바람이 따사로운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이 심해져서 극한의 상황까지 가면 뭘 느끼는 거야? 따사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고통 속에서 따사로움을 느껴요. 조금 이따가 여러분한테 나눠주면 촬영하는 학생들은 따로 제가 올릴 거예요. 거기 보면 땅끝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땅끝이라는 시에 보면 내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땅끝으로 가요. 땅끝으로 내 삶이 땅끝에 가장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그 위치에 있는 거로 생각을 하고 땅끝으로 가요. 거기서 느끼는 게 있어요. 위태로움 속에 뭐가 있다고? 위태로움 속에 안정이 있다. 그러니까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걸 이겨내는 나의 맷집과 내 의지도 더 커져서 오히려 더 안정되고 오히려 더 따사로운 걸 알게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겨울 들판이 이렇게 안 보였는데 알고 보니 따사로움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공간이었다가 나오죠. 아울러 또 다른 시,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라는 시에 보면 멀리서 볼 때는 그 복숭아 나무가 분홍색과 흰색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못 만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처럼 복숭아 나무가 분홍빛과 흰색밖에 없어서 그늘도 못 만들고 너무 간지럽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직접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가서 바라봤더니 수백의 빛깔과 그늘이 있었다는 걸 느끼게 돼요. 멀리서 볼 땐 몰랐던 것을 내려와서 보니 그 진실을 알게 된 거죠. 마찬가지 겉으로 볼 때는 가까이 다가서기 전에는 몰랐던 게 겨울 들판에 보니까 그 따사로움을 알았죠. 듬성듬성 아직은 덜 녹은 이 눈발이 이제 봄이 오니까 땅에 품어는 노가지를 꿈꾸면서 뒤척이고, 이건 뭐니 의인하죠? 눈발이 뒤척이고 논두렁과 밭두렁 사이사이에 초록빛의 싱싱한 키 작은 들풀들은 생명이죠. 초록빛입니다. 아까 노란색도 생명력이고 지금 초록빛도 생명력이죠. 시각적으로. 자, 초록빛 싱싱한 키 작은 들풀만한 들풀들이 고만고만 모여 앉아서 저만치 밀려오는 따뜻한 봄의 햇살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겨울 들판에 눈발은, 거기 남아있는 눈발은 스며들기를 바라고 있고 사라지면서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추우니까. 그리고 들풀은 생명력 있게 피어나고 있죠. 신발 안에 질척거리며 닿는 흙의 무게가 세모죠. 왜? 흙의 무게는 내가 짊어져야 될 삶의 무게니까. 그 흙의 무게가 힘겨웠지만, 나는 힘겨웠지만 여기 이 겨울 들판에서만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픔이라는 아픔은 모두 어떻게 되니? 쉬고 있죠. 흙의 무게는, 인생의 무게는 되게 크지만 겨울 들판에서만큼은 얘가 쉬는 공간이 되는 거가 되죠. 나는 이제 겨울 들판을 거니면 겨울 들판 자연물, 사람, 아까 얘기했지, 인간, 겨울 들판이나 사람이나 이게 앞에 거하고 똑같죠. 가까이 다가서지도 않으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을 거라고, 아무것도 키울 수 없고 피울 수 없을 거라고 편견 가지는 것은 이제 함부로 말하지 않기로 했죠. 왜?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게 뭐니? 성찰이 되고 자기 반성이 되고 깨달음이 되는 거죠. 이거 되게 좋은 시인데요.
자, 이 시는 아무것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겨울 들판에서 초록빛 파도파도 올라오는 들풀을 보면서 야, 봄이 가지고 강인한 생명이 이게 대단하구나. 그리고 이제는 겨울 들판을 이렇게 보지 않기로 했다라는 자기 다짐이에요. 이런 시가 되고요. 자,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되느냐 볼게요. 문제풀입니다. 자, 가만히 편성의 특징을 가장 결정해요. 자, 문제풀이 할 때 금방 메뉴에서 뭐라고 했니? 일단 짜르라고 했죠.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주목. 얘 앞에 거 뒤에 거. 그 다음에 얘 정확하게. 얘는 예를 들어서 의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해줘야 돼요. 그 안에서. 자, 볼게요. 잘라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 습관만 되면, 이게 반복해서 습관만 되면 과연 뭐가 명사로 마무리됐니? 없죠. 그 여자네 집. 이러면 명사인데 없잖아. 일단 여기서부터 틀렸으니까 얘는 아니죠. 얘 명사 시상 마무리 안 했죠. 마무리 안 됐고. 수미상관은 있니? 수미상관 없어요. 같은 거 없었죠. 그 다음에 청리형 의미는 뭐니? 청리형 뭐뭐 하자, 우리 뭐뭐 하자, 같이 하자 이런 거잖아. 없었죠. 다음에 모두 일단 가만 볼게요. 모두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했다는 얘기는 말 건네는 없잖아. 얘들아, 가에 청자 없어요. 누가 들어? 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자, 볼게요. 가에서부터 이게 다 없어요. 근데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여기서는 하나, 두 개가 같은 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을은 모두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면 이거는 의미할 필요 없어요. 반복하는 거 결국 뭐니? 강조하는 거죠. 소리적 표현도 마찬가지야. 소리법. 왜 의문의 형식을 하냐? 강조하려고. 그래서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한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찾아서 여러분이 형광펜건에서 밑줄을 써볼까요? 가에 어디? 가에 때도 되고 그죠? 또 온다, 돌아온다 하나만 해도 되는데 여러 개 나오죠. and 나에 볼까요? 나에 보면 쭉쭉쭉쭉쭉 나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는가 밑으로 쭉 내려가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것, 아무것도 가진 것. 또 의미가 비슷한 것. 아무것도 키우지 못한 것, 아무것도 키울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자꾸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이게 겨울 들판은 시어가 반복이죠. 근데 아까 거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 겨울 들판 여러 개가 반복이 되는데 여기서 유사한 용어는 문장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어 반복인데 문장 구조 반복이라면 그건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시어와 시구, 문장 구조는 시구가 돼야 되거든. 그런 것들은 조심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돌아온다리 어쩌리 이런 것들이 다 뭐 가까이 어쩌고 가까이 어쩌고 이런 것들은 반복이 되고 있죠. 답이 왜 4번인지 알겠죠? 네. 다음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일 가장 적절한 거. 1번 볼게요. 기억의 햇빛 좋은 거야. 자, 기억이 뭐니? 거기 기억이 무슨 나무? 개나리. 기억 개나리 쓰세요. 기억의 개나리입니다. 니은은 뭐니? 들풀. 잘라볼까요? 대비돼요. 어울려. 이것과 어울려. 그러니까 얘와 기억은 얘와 어울리고 니은은 쟤와 어울려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노란빛과 초록빛과 조응하여. 와 조응하여. 어려우면 그냥 요거는 안 해도 돼요. 그냥 기억 니은만 보면 되니까. 이렇게 잘라서 보면 되게 쉬워요. 볼게요. 기억의 햇빛과 니은의 햇살이 햇빛이 개나리와 대비되고 니은의 햇살이 들풀과 대조된다고? 얘들은 다 좋은 거 아니? 개나리와 들풀에 승리를 주는 거니까 뭐가 틀렸니? 요렇게 대비에 요 표시. 이 대비가 없어요. 단 두 번째, 얘는 이것과 어울리는 거 맞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외로움이 없어요. 여기 무슨 외로움이? 봄의 생명력과 순환이. 자, 요거가 희생이 어딨니? 희생. 그 다음에 여기 뭐니? 상실감이 어딨니? 다시 얘기할게요. 아까 매뉴얼 할 때 두 글자 아니면 세 글자라고 그랬죠. 보세요. 두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답은 4번이죠. 노란빛은 개나리의 생명력을, 초록빛은 들풀의 생명력을 딱 떨어지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이걸 틀린 학생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다음 24번 보기를 바탕으로 감안하면 감상한 내용인데 이건 아까 읽었고요. 정말 길죠. 잘라볼까요?
가에서 멀리 간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은 화자가 보물 서되는 계절로 인식했음을 자르고 나에서는 매운 바람도 마지막까지 오히려 더욱다 사람을 알게 되었다는 것에서 자르고 그렇죠. 화자가 이걸 통해서 화자가 겨울을 소생해 가면서 자 이거 할 때 더욱 이렇게 되고 멀리 갔는데 돌아오면 돼서 다 소생할 수 있다는 게 내재된 되죠. 2번도 볼까요? 가에서는 가을에 언제 갔던 꽃이 봄에를 따라 꽃파지 이르는 것에서 자르고 나에서는 덜러운 눈발이 봄에 땅에 보면 돌아오기를 꿈꾸다는 것에서 자르고 이것에서 순환 하는 자연이 있어. 이것에서 순환하는 자연이 있어. 다 떨어지기 딱딱 떨어집니다. 연결시키면 되게 편해요. 자 3번 볼게요. 또 잘라볼까요? 가에서는 묵은 빨래 뭉치가 봄빛을 따라 온다는 것에서 자르고 나에서는 흙의 무게가 삶의 것에서 느껴진다는 것에서 자르고 화자가 계절의 변화에서 발견한 희망. 얘는 맞아요. 자 묵은 빨래 뭉치가 봄빛을 따라가서 겨울가 시냇가로 갈까 그건 희망이죠. 근데 여기 보세요. 흙의 무게가 삶의 무게처럼 느껴지는 건 나쁜 거잖아. 그게 무슨 희망이니? 흙의 무게가 삶의 무게처럼 느껴질 때, 자, 앞에 볼게요. 흙의 무게가 삶의 무게처럼 느껴질 때, 여긴가요? 흙의 무게가 삶의 무게처럼 느껴질 때 뭐예요? 힘겨웠잖아. 힘겨웠는데 이게 왜 희망이야? 그래서 그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연결로 되죠. 되게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희망만 포인트를 찾아버리면 답이 그냥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얘도 볼까요? 이게 연결한 것에서 나는 이러한 것에서 이거를 할 수 있다. 이건 것에서 요거는 4개네요. 이러한 것에서 이거를 느낄 수 있고 얘는 이러한 것에서 이거를 느낄 수 있고 4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라줘서 보면 훨씬 쉽고 두 글자 혹은 세 글자에서 집중해서 보면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해서 현대시와 관련해서는 정리를 했고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고전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